네, 지은경입니다. 저는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년 동안 거의 정경유착의 결정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네, 이렇게 정경유착의 피해는 하도급 업체하고 지역민들에게 상당 부분 전이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2008년 3월 이후부터 그 대우조선해양의 사회이사들 모두 정피아, 관피아, 금피아 출신이라는 거 뭐 이미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지금 그 산 회장님 이렇게 사회이사 구성하는 거 문제 있다고 보시죠? 예. 어떻게 개선이 되고 우려하시는 바 네. 인정합니다. 개선이 되고 있으십니까? 예, 지금 사회 저희 퇴직임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출자회사의 사회이사에 대해서도 우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기준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한 가지만 우려의 말씀드리면요, 뭐 그 산에서 잘 관리를 하겠지만 지난해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이사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산은의 입장은 대우에서 좀 결정할 문제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. 그 이후에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대우 경영진이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 정부 선거 캠프에 계셨던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논란이 돼서 자진 사퇴를 했고요. 11월에는 또 대우조선 살려야 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쓴 모 경제지 그 논설실장을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. 이런 제목의 칼럼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 그 대우조선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 추진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논란이 돼서 또 자진 사퇴를 했고요. 또 올해도 심지어 올 3월에도요. 지금 현재 그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선임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. 그래서 또 논란이 돼서 또 자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바로 국정농단하고 또 이렇게 멀지 않은 대우조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제대로 된 경영에 대한 감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. 여전히 경영진이 정말 개혁할 수 있는가라는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좀 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혁에 좀 고삐를 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얼마 전 공정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. 그 산은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내부 개혁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경영정산화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공정위에서 그 대우조선의 하청기업의 그 서면 미교부 건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 해서 소위에 회부를 했거든요. 근데 이와 관련해서 대우조선에서 내부 공문을 돌렸습니다. 내부 공문 내용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그 공정위와 정부가 전방위적 조사 제재가 있을 예정이니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 이전에는 있었다 이런 거를 뭐 인정하는 거겠죠. 그리고 또 이 내부 공문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라 뭐 이런 단서 조항까지 달면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내부 개혁에 대해서도요, 그냥 원칙만 세울 것이 아니고,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고, 적극적이고, 직접적인 관리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경영정상관리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내용이 뭐 경영계획 재수립하고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, 뭐 이런 협의 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지적한 바 같이 직접 관리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대우조선해양 그 실적 개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좀 살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보니까 그 전체 수주에서 상선의 경우요. 총 그 수주의 16%가 현대상선에서 수주를 해서 수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 플랜트 같은 경우도 또다시 저가 수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
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사실 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화면을 보시면요. 임원들한테 총 2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고 물론 당연히 뭐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지급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1,000억 원 가까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이 국민 정서에 과연 부합되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을 전제로 하청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지금 6개 기업만 저희가 따져보니까 85억 원 가량 됩니다. 이런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임직원도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청 기업이 이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. 이제 그 수주랑 이 적과수의 문제, 그다음에 수주 돌려막기, 그다음에 이런 내부 개혁에 대한 사실적인 이동걸 회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? 예, 뭐 간단히 질문하셨으니까 하면 지금 저 구조조정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진과 그 집행진의 그 전문성과 저 신뢰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격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임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우려하신 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. 다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CEO는 무보수로 지금 이 작업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